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자동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에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은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5종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주가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던 에코프로도 2달여 만에 10%대 상승률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등도 상승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도 양자 컴퓨팅 부분이 신설되는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한국 첨단 소재 상한가 기록했고 아톤, 코위버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테마주 특성상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3% 가까이 오른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2% 넘게 오른 5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 넘게 오른 181,600원을 기록 중이며 한미 반도체 역시 7% 이상 상승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오름폭을 키우며 2,440대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2% 넘게 상승하며 6거래일 만에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키우며 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로 증시 급락, 환율 급등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양시장 시원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승폭을 계속 키워와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2.12% 상승하며 2,44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450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현재 2.46% 상승하며 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수급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현재 1,466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섹터 역시 보시면 실시간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섹터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양자 암호통신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AI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아서인데요. 이어서 1월 7일에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터 주목받을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2차 전지, 반도체도 상승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장에서도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 흐름을 좀 이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모처럼 만에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요거는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추세 상승 초입 구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증시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일단 차트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2.48% 700선을 탈환했습니다. 고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61선이 710선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라인 돌파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방향을 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21선이죠. 750선까지 뚫어준다면 코스닥은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좋은 데는
외국인이 들어와서죠.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대량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실시간 정보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보조금 관련된 이슈,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가라앉았었죠. 보조금을 폐기하겠다, 첨단 제조 세액공제, AMPC 폐기하겠다 이런 것들. 전기차 수요 둔화되면서 관련주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현대차가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2차 전지도 보시면 받는 것을 넘어서 받으면은 기존 그 우려감에 대한 낙폭만 회복되는 것이고요. 주가가 받는 걸 넘어서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밀어줘야 되고 더 받아야 되죠. 그러면 관련주가 올라가는 것인데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일단 지금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이것도 그냥 이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회복하고 나서 쭉 가려면 결국 중국에서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기차에 국한돼서 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패권 경쟁의 일부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하는 모든 것들을 견제합니다. 치고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이 1등이어야 되죠. 트럼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화해서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해군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쉽거든요, 해군력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볼 거냐 이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 전기차 산업을 살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동맹 국가인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 섹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수급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코스닥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지금 계속 담아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 또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4거래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수급이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우리 증시가 반등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너무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이 좋습니다. 다만 추세적 상승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전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짧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인데 계속해서 글로벌 흐름과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매일 단타 1타에서 영석쌤과 함께 하시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단타 투자에 적합한 전략까지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실시간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강했던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영석쌤,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DS 단석이라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DS 단석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스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이 박스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데 앞에 넘어가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동평균선, 추세, 역별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진짜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S 단석이랑 마찬가지로 좀 패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 리소스 이거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121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있다가 고점을 달성했죠. 이런 거는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QSI 보시면
장대 양봉 눌리고 장대 양봉이면 그 다음에 어떤 차례죠? 눌릴 차례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리자면 5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좋은데 자 보시면 5일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주가는 11,75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1,000원 이하가 될 것 같아요. 11,000원 밑으로 충분히 담아볼 만한 종목입니다. QSI 양자 관련해서 잘 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날은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아까 일론 머스크 엑스머니 출시 예고에 하면서 페이팔 결제 뭐 1억이 있는 보시면 뉴스가 나와 있죠. 페이팔 결제 확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역별 구간이죠. 이런 캔들이 나오면 제가 1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종가 매매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차익을 딱 한 번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 쭉쭉 내려서요. 에이럭스 지금 뭐 드론 관련 제가 이거 보면서 종목들을 쭉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관련 섹터들 중에서 드론 관련 섹터 형성되어 있고요. 조선 관련 섹터 형성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섹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 좀 종목이랑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제가 아까 조선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은 결국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드론도 결국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드론 계속 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산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론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이션 시스템, 에이럭스. 자 그리고 조선도 볼게요. 조선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해군력이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뉴스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패권의 기둥입니다. 해군이 미국 패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지금 도움을 계속 협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조선업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배경에는 배 건조와 수리 역량이 현재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해군은 군함 숫자를 점점 늘려가면서 중국 해군과의 어떤 그 대치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늘리기는커녕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싱크탱크 그 CSIS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이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선 관련해서는 드론이랑 조선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섹터 하나입니다. 섹터 중 드론이랑 조선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론이랑 조선, 에이럭스, 그다음에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거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보다가 조선이랑 드론이랑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뭐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선 일단 요 120일 라인을 한번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 한번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11만 원 정도 됩니다. 11만 원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경남스틸은 정치 테마주니까요. 이런 거 패스하고요. 코이버도 양자로 오르는 종목인데 이런 거는 사실 5일선 기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일선 기준으로 장대 양봉들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5일선 기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대 양봉 나와야 되고요. 윗꼬리가 달려도 됩니다. 거래대금 들어와야 되고요. 이평선 정배열 구간 5일선이 단기로 이렇게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기법을 써서 종가에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요. 제가 아까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쭉 빠지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있죠.
나중에 수급 보면은 외국인 기관 이렇게 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장중에 집계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좀 담고 있습니다. 막판에 좀 봐야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높고요. 일단 여기 뚫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21선, 61선, 120까지는 있는데 지금 낙폭이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7만 5천 원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장이 좀 받쳐줘야겠죠. 장이 받쳐줬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태는 V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아톤도 보겠습니다. 아톤도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사실 이거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재료로 묶였었어요. 지금 보시면 고점이 점점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 갔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젠텍 보겠습니다. 수젠텍은 지금 뭐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시세가 처음 나왔을 때 들어가서 바로 빠지는 게 맞는 종목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중국에서 이제 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또 뭐 환자가 넘친다 이런 좀 공식적인 그런 보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젠텍이랑 뭐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어떤 그 X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속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길게 끌고 가기는 힘듭니다. 신규 매수하기는 힘듭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의 주도주를 가지고 짧게 끌고 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 보면서 단타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더 자세한 단타 투자 전략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석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짚어보고 갈 텐데요. 먼저 i3 시스템,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1타 종목인데요. 9.3%의 좋은 상승률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우 아이비는 5.5%의 상승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지 영석쌤께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이 두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i3 시스템은 제가 27일에 12월 27일 작년 12월 27일에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제가 이때 말씀드릴 때 종가에 한번 들어가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추세 상승하는 구간에서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의 목표가는 터치할 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거나 그 부근까지 갔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주가가 48,050원, 48,000원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전고점이 보시면 51,200원입니다. 우리가 이때 종가에 44,200원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지금 한 9.3% 정도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데 자, 5일선입니다. 11선입니다. 5일선, 11선 단기평선이 올라가면 우리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물론 매도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선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절반 정도 좀 안전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거 빠질 때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최종적인 그 매도 타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 부근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나우 아이비 보겠습니다. 나우 아이비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종가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요. 1,378원이겠네요. 오늘 1,454원까지 갔으니까
한 5.5%까지 계좌에 찍혔다가 지금 살짝 빠지고 있을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렸습니다. 만약에 많이 실렸다면 폭발적인 상승이 오늘 나왔을 수도 있는데 많이 안 실렸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익 구간이 나왔고 짧게 우리가 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았으나 혹시나 매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자면 양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자리가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의 음봉 자리죠. 전고점이 1,529원인데 여기서 음봉 나오고 나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게 되겠죠. 다만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우아이비도 하루 정도는 더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다가 양음양 패턴 나올 때 전고점 목표 잡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타 종목 리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i3 시스템.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반 정도 수익 보시고 홀딩하는 관점 제안 주셨고요. 나우아이비는 매도 못하셨다면 하루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함께 해봤는데요. 지금 시간은 내일장 1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 PSK 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2거래일 정도 눌리다가 다시 한번 장대 양봉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전일장 대비 17% 넘는 강한 상승 중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지금 바로 영석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어떻게 한번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PSK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장대 음봉이 이렇게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오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조정이 되게 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11월 초인데요. 쭉 빠지죠.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바닥 잡고 U자로 올라옵니다. 거래 대금도 들어오죠.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캔들이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빠집니다. 끝까지 빠집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으로 인해서 쭉 빠지는데 그런 패턴이 아니라 쭉 빠지다가 U자로 올라온다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이제 다시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 보면 양봉 나오고 쉬고 양봉 나오고 120 저항 라인 맞으니까 이건 장이 좋아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20 맞고 나서 2, 3거래를 눌린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에 시장을 봤는데 장이 너무 좋아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맞고 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종목은 U자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들고 온 종목이고요. 한 번에 모든 물량 다 들어가지 마시고 종가에 한번 다음 주에 주가가 눌릴 때 한번 해서 분할 매수로 타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PSK 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종가의 분할 매수하는 관점 제안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에이징랜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유일 TSMC의 이 가치사슬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 에이징랜드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8% 넘는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이고요. 여기가 첫 번째 구간,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구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매물대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뭐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느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주가가 39,900원, 4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편하게. 4만 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만 원에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수익 구간이죠. 자, 그런데 내가 3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원에 매수했다면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수익 구간이 아니죠. 손실 구간입니다. 그게 매물대입니다.
물려 있는 구간대. 자, 보시면 주가가 지금 여기 있죠.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 보면 개인 투자자 많이 껴있다 이거예요. 여기 위에 걸려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 나눠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익 구간이죠. 빨리 차익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빨리 그냥 본전에라도 나오고 싶다. 그런 심리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얽힌 투자자들이 요한 차트에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기 차익 물량들을 받아내는 거 확인하고요. 앞에 손절 물량, 본전 물량 받아내는 거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럼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거래 대금이 오늘 1,0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죠. 1,000억이면. 그리고 앞서서도 많이 한번 이 물량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박스권 라인을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선 보시면 121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갈게요. 여기가 121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인데 쭉 내려옵니다. 이 선, 이게 되게 중요한 선입니다. 장기 이평선. 이 선을 지금 돌파해 놓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저점 이탈하면서 추세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분할 매수로 종가에 접근하시고요. 121선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에이징랜드 봤습니다. 거래대금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관점 제안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네오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부터는 연일 하락세 보여주다가요. 오늘은 전장 대비 10%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석쌤 어떻게 한번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네오셈 지금 보시면요. 장기평선 아래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장기평선 아래 막혀 있는 종목을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조금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61선, 121선이 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들 한번 볼게요. 장대 양봉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때 한번 있네요. 근데 요거는 이때랑 지금이랑은 그 이동평균선 그 위치 자체가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평선 수렴 구간이 아니라 장기평선 아래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에 들어가시는데 요거는 분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분할 매수 하지 마시고요. 8,500원 손절 라인 잡고 종가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네오셈 살펴봤습니다. 종가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매일 오후 1시에 영석쌤과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교지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를 위한 투자 기법 강의 보다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영석쌤, 어제는 우리 장 시작 전에 포트폴리오 계획 세우는 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기법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단기 스윙 기법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정말 쓰기 좋은 기법인데요. 요거는 길게 가져가는 거죠. 길게 가져가는 거고요.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언제요? 시세 초입 부근에서요. 그래서 시세 초입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상승이 처음 나올 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 평균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요거 좀 500억 정도로 제가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아니라 한 500억 이상만 들어와도 충분히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돌파 매매가 아니라요. 주가가 빠질 때 눌릴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요. 주로 이제 손이 빠른 분들, 돌파 매매 좋아하는 분들, 단타 치는 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이렇게 갔다가 눌리고 이렇게 가고 올라가는데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고요. 얘는 여기니까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방식이. 이해하셨죠? 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연속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연속성. 연속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뉴스 기사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멘텀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지금은 빠지지만 다음에 올라갈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좀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람 만났는데 초등학교 동창인 겁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뭐 잘 지냈냐 안부 인사를 하고 약속을 잡겠죠. 오늘이 1월이죠 지금 1월인데 한 3월 달에 보자 친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로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 만났을 때 그 당일 주가로 비유해 보면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러겠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지 않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이 매일매일 지속되나요? 아니죠. 뭐 회사도 가고 뭐 집안일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잠시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호재 뭐 대박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럼 점상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럼 전 세계 탈모인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99%의 재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데 우리가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월 달에 만날 거니까 모멘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1월이고요. 그런 걸 우리가 근거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이 종목이 차트가 좋아 보인다 하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동창에 제가 이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요거 같은 재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어떤 재료가 강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급 재료, A급 재료, 그다음에 뭐 B급 재료는 아니는데 이거 보실 필요 없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올랐다가 바로 빠지는 겁니다. 자, A급 재료는 정부 정책주.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정부 정책주. 우주항공, 원전 너무 많이 나온 이슈죠. A급은 뭐라고요? 좋은 재료인데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A급으로 규정하고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여기서밖에 매수를 못합니다. 딱 한 번 매수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S급 재료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 로봇, AI 이런 것들. 진짜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놀랍다 싶은 것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양자 이런 것들. 이런 게 S급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나옵니다. 자, 다시요. S급 재료들은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이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늘 제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1파 이후의 눌림 구간, 이거는 어려운 말 아니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1파 이후 눌림 구간이라는 건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이 구간을 의미합니다. 1파 이후 눌림 구간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잖아요.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고요. 적당히 빠져야죠. 그걸 1파 이후 눌림 구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이평선 지지라인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막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선들이 있죠. 이렇게 빨간 선도 있을 거고요. 이런 선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중요한 선을 지지하는지 중요한 선을 이탈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다가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매수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죠. 정답은 단기 이평선입니다. 손절은 장기 이평선입니다.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까지 있습니다. 요거 20일은 보통 중기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도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일선 닿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시청자님들이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합니다. 5일선에서 300만 원 매수합니다. 또 주가 빠져요. 예상과는 다르게. 11선 한 번 더 있죠. 300. 매수했는데 올라갑니다. 팔고 나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빠집니다. 21선에서 한 번 더 매수. 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내 자산의 90%가 들어가니까 손도 좀 떨리고 하지만 이겨내야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수익 보고 나오는 거고요. 크게. 내려가면 장기 이평선 61선 잡고 우리가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요거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자세한 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일단 우리가 실시간 종목 조회수는 여기가 제일 찾기 쉬운 곳이에요. 자, 유니캐스 볼게요. 지금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게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 자, 이거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 1파가 어딥니까? 1파가?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들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상승 파동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상승하고 있죠.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상승 구간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상승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 들어가는 기법을 오늘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제 1타 강의 중에 다른 거 많은데 5일선 기법, 시초가, 종가 이런 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오는 게 좋은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500억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때 600억도 들어오고요. 500억 들어오고요. 그럼 오케이죠. 그럼 이 종목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지금이 아니라 5일선. 5일선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뭐 점점 올라오겠지만 한 6,700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7,980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단기 이평선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매수 가격도 비싸진다는 거겠죠. 5일선 300만 원치 매수합니다. 지금 아직 안 닿았어요. 그 다음에 11선 매수합니다. 전문가님 여기 매수 제가 해놔서 걸어놔서 다 매수 체결이 됐는데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더 빠지면 어떡하죠? 손절해야죠. 단기 투자를 하는데 손절은 필수입니다. 손절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손절이 만약에 두렵고 힘들다. 그게 이제 성향이거든요.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다 그렇죠. 누가 돈을 넣고 잃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바닥에서 계속 담는 거죠. 월급의 3%, 5% 계속. 손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성격상 지루한 걸 못 견디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시려면 분할 매수 원칙도 잘 지키셔야 되고요. 손절 라인 60에서 잘 잡아 놓으시고
이탈할 때는 정리할 수 있는 용기도 갖추셔야 됩니다. 이거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이런 거는 우리가 매매할 수 없죠. 상승 파동이 안 보이잖아요. 그린 리소스 한번 볼까요? 자, 그린 리소스 보세요. 이때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300억, 1000억 들어왔으니까 상승 파동일 때 평균적으로 한 700억 이상 들어온 거네요. 평균. 오케이죠. 거래 대금은.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점이 보이시나요? 아까는 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갔죠.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탁탁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정배열 구간이라고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근데 어떻죠? 역별 구간이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주가가 지금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다가 오르죠. 주가가 많이 가라앉아 있으면은 장기 이평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 가격을 평균으로 낸 선인데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게 요겁니다. 61선, 121선 아래로 가죠. 근데 이때를 기준으로 최근에 가격들이 올라오니까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이 치고 올라가겠죠. 5일선은 최근의 가격을 반영한 선이고요. 60, 120선은 장기간 가격을 반영한 선입니다. 그럼 여기 치고 올라가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는 용어도 이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손절 라인을 얼마로 잡으면 되죠? 그냥 61선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60과 11선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7.5%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7.5% 찍혔다. 그러면 뭐 이동평균선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손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량적인 수치 이런 거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 파동 거래 대금 오케이죠. 눌리는데 여기 한번 총 2번 매수할 수 있었겠네요. 1000만 원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600만 원치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한 10%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빠지면요 정리하면 되죠. 이것만 무한 반복하는 기법이 단기 스윙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금 회전율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되는 전업 투자자 분들보다는 직장인 자영업, 실시간 대응이 힘들고 좀 길게 끌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기 좋은 적합한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되게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적합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하셔서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단기 스윙 기법 배워봤습니다. 상승 이후 주가가 빠질 때 들어가 볼 수 있고요. 매도 시점까지 배워봤습니다.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적용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전략 강의 영석쌤과 함께 하셔야 꼼꼼하게 배워가실 수 있는데요. 영석쌤의 단타 노하우 매일매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전략 잘 세우시면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의 노하우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영석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첫 번째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1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와 계속 연결된 종목인데요. 오늘은 4% 넘게 하락 중입니다. 오징어 게임 2 발표 전에는 상한가를 찍기도 했지만요.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석쌤과 함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징어 게임 관련주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팔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1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높은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그 이슈를 알고 매수하신 거겠죠. 이쯤에서 매수하셨는데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한번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재료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뉴스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뉴스 보시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갑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93개국에서 1위 소식에 관련주 급등했다. 외신에서 혹평이 나와서 급락했었죠.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청률 이런 것들 1위를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검색해 보면 쭉 내려가 보면 뭐 오징어 게임은 나라별로 미국, 호주 등등 시상식이 이제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특징주 쭉쭉 가보면 관련주 급락, 특징주 외신 혹평에 공개되자 관련주 등락. 특징주 오징어 게임 공개 앞두고 상승세 탄 것으로 보인다. 지분 매각의 급락. 이거는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고. 어쨌든 재료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19,000원 매수를 하셨더라면 10,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 깨지면은 전저점 이탈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 10,000원 손절 라인 잡고 올라갈 때 한 20,000원쯤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손절 라인 10,000원, 목표가 20,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LS 마린 솔루션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4,500원에 비중 7% 들어가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꽤나 매수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영석쌤, 당시에 이 해저 케이블 이슈로 많이 상승하셨을 때 구매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보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인데요. 지금 2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7%시네요. 주가가 24,500원이시면 완전 꼭대기에 매수를 하셨네요. 이거는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차트가 바닥을 잡고 나서 이렇게 상승 추세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 이평선 맞으면 다시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리 자체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15,000원 부근에서 일단 1차 분할 매수 하시고요. 주가가 한 22,000원까지 반등한다면 그때 다시 문제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도 제안 주셨습니다. 15,000원에 분할 매수 관점 주셨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종목 상담 이어졌는데요. 이외에도 단타 투자 전략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후 1시 단타 1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 리뷰 종목으로 i3 시스템, 나우 아이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단기 스윙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 PSK 홀딩스, 에이징랜드, 네오셈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영석쌤과 오늘도 알차게 공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